시장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다각도로 분석을 해보는 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교보증권의 김형렬 팀장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가장 큰 이슈가 나온 것이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어떻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투자자들의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번 FOMC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대체할 만한 유동성 정책이 나오느냐 여부였고, 만약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정도에 그쳤었다라면 시장은 상당히 실망했을 가능성 자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양적 완화 정책, 이를 3차 양적 완화의 어떤 새로운 확장 개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현재 미디어에서 평가하는 4차 양적 완화 정책으로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부분이다 볼 수가 있고요. 우선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2의 어떤 대체 성격이 가장 크다라는 점입니다. 올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은 월 450억 규모를 기준으로 단기 채권을 파는 대신에 장기 채권을 매입해 줌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통화를 유통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이 시행되어 왔었는데, 이를 장기 국채를 직매입하는 형태로서의 정책이 나와주었다는 점입니다. 당장 이런 변화는 결국 화폐를 발행한다는 뜻으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는 만큼 어떤 달러의 약세, 그리고 상품 시장이나 위험 자산으로서의 자금 이동을 선순환적으로 가져들 수 있는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지난번 3차 양적 완화 정책 당시 MBS를 한정지어서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장기 국채 매입에 대한 무한정 매입이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실업률 등과 같은 고용과 물가의 단서 조항을 달았다는 점이 조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제한된 어떤 양적 완화 정책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네. 이미 MBS 매입과 장기 국채를 산다라는 것은 지난 1차 양적 완화 정책과의 성격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경기 측면에 있어서 어떤 경기에 활력을 가져다 주기 위한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10분 강조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점 등이 당장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선순환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쭉 평가를 해주시면서도 이야기가 나왔듯이 단서를 좀 단 부분이 있습니다. 제로금리 유지에 대해서 인플레이션과 또 고용지표의 동향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제로금리가 언제까지 그렇다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오히려 미증시가 오히려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게 된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단서 조항이 달렸었던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그 다음 환경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분명히 없어 보입니다. 우선 현재 연준이 예상하는 미국의 실업률은 2014년 후반까지 6.5% 중반 이상으로 형성될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다시 말하면 2015년까지는 계속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변수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율이 2.5%를 상회하지 않는 한 어떤 출구 전략을 시행할 이유는 없다라는 점 등을 강조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의 걱정은 곧 수년 이내에 출구 전략이 시작되는 부분, 다시 말해서 유동성 효과가 소멸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걱정거리가 오히려 주식 투자를 꺼리게 되는 어떤 그런 해석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는 있지만, 현재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실업률 6.5% 그리고 인플레이션 2.5% 상승이 된다라는 것은 미국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팽창하고 정상화에 접근할 가능성 자체가 크다라는 점입니다. 이때는 오히려 유동성적인 측면보다는 실물 경제의 변화 등을 점검할 가능성 자체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어떤 그런 유동성 효과의 어떤 그 역기능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실물 경제가 근본적으로 또 좋아진다면은 주식 시장도 함께 좋아질 수가 있겠죠.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 일단 주가가 물론 아주 크게는 아니지만 서서히 올라오면서 1980선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2000선 재탈환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생길 수 있는 시점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우선 계속 최근에 어떤 시장 상황은 순수한 호재 반응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어떤 경기가 좋아진다, 아니면 기업 실적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라든가 같은 순수 호재에 반응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잠재되어 있는 어떤 악재가 하나둘씩 해소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 심리가 계속 반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어떤 새로운 유동성 정책의 기대감이 충족되었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은 재정 절벽 쪽으로 전이될 가능성 자체가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는 연말 이내 해결이 어렵다라는 부분이 현재 컨센서스로 잡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미의회 합의가 가능하다는 측면 등을 생각해서 본다라면은 크게 또 걱정할 가능성은 분명히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최근 증시가 완만한 어떤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수급적인 부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말까지 4분기에 들어서만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외국인의 매도가 있어 왔지만 이달 들어서만 어제까지를 기준해서 1조 5천억 원의 순매수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당장 오늘 만기와 관련돼서도 다소 좀 어떤 매도 우위 속에서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차월물과의 스프레드가 강세가 계속 이루어짐으로써 현재 차익 잔고에 대한 청산 부담보다는 오히려 롤오버에 대한 기대감 등이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 화면으로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최근 외국인의 이론 스프레드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 자체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오늘 마지막 이제 그 선물 옵션 동시만기에는 이제 국가 지자체의 행보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에 비과세로 혜택되던 그 감세 효과가 일몰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 지자체 쪽에서는 매물이 출혈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안전판을 현재 외국인이 담당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연말까지 어떤 기대 요인 등은 계속 강화될 수 있는 여지는 있겠고요. 이제 투자자들이 궁금한 것은 조금 화려한 연말을 위해서 2,000포인트에 대한 어떤 그런 집착이 조금 강해질 수는 그렇죠. 있지만 이제 약 3주 정도도 채 남지 않은 올해 증시에서 재정 절벽 이슈에 대한 어떤 합의가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극적이다라는 요인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요인에 의해서 노이즈가 발생되었을 때는 일시적으로 조금 출렁임이 나타날 수는 있고,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12월에 어떤 지금 변화된 분위기를 또 완전히 또 훼손시킬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충격을 줄 가능성은 제한되지 않겠냐라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외국인의 수급과 그리고 대외적으로 재정 절벽 이슈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장이 좀 관심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4분기 프리 어닝 시즌에 이제 또 접어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투자자분들이 한번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12월 결산 법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요. 또 하나 12월 결산 법인이다 보니까 올해의 회기를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올해 반영시키지 않았었던 다양한 비경상 비용을 4분기 전부 다 집중시키는 경향 등이 많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애널리스트나 기업들이 제시해 왔었던 이익 전망치와는 조금 오차가 나타날 가능성 자체가 있다라 볼 수가 있고요. 또 4분기 기업 실적은 실질적으로 1월 달 중순 이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4분기 중심 이후에 나올 가능성 자체가 있다는 점입니다. 준비된 자료 화면을 살펴보시면 오히려 투자자들의 관심은 1분기 실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각 섹터별 현재 4분기 이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등을 보면 전체 우리 기업들의 4분기 예상이익은 약 34조 8천억 원, 순이익은 약 26조 원 규모로 추정이 되지만 하향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가장 큰 관심은 4분기 실적이 역시 IT 쪽에 몰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4분기 예상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0조를 넘겼습니다. 네. 이는 다시 말하면 금융산업의 1년치 이익을 1년치의 절반의 이익을 한 분기에 거둘 수 있다는 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최근 삼성전자의 강세의 원인을 해석해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1분기로 투자 시선이 넘어가게 됐을 때 현재 4분기의 이런 실적 호조세가 1분기의 IT 업종이 조금은 약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오히려 1분기 실적에 대해서 1분기 실적의 모멘텀 회복이 가능한 업종은 에너지라든지 소재, 다시 말해서 정유라든지 화학, 철강 등과 같은 최근 반등하는 업종들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등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종목별, 업종별 변화 등에서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느덧 4분기보다는 1분기 쪽으로 시선이 이동되어 갖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말씀을 지금 해주신 4분기의 실적이 대폭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전기전자도 그렇고, 오히려 4분기보다는 1분기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소재 산업재 같은 경우에도 낙폭 과대 관점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에 따른 포트폴리오 전략을 지금 어떻게 세우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네, 우선 단기적으로는 IT 업종에 대한 신뢰는 계속 가져두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필요하다라 판단을 합니다. 네. 일시적으로 1분기에 대한 실적 둔화 우려가 제기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말 일시적일 가능성 자체가 여전히 높다는 측면을 고려하면은 IT 업종은 기본적으로 갖고 넘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뭐 사는 타이밍에 있어서는 기술적으로 조금 조정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만큼 어떤 보유의 유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소외 업종에 대한 순환적인 상승은 많이 빠졌다라는 저점 인식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1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 개선의 기대 등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재나 산업재 그리고 금융 섹터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된다라면은 우선 IT하고 자동차는 이제 시장입니다. 특정 업종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네. 무슨 환율의 논리, 수요의 논리로만 가지고 어떤 업종에 대한 투자 매력을 제고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을 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IT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최근에 어떤 실적의 변화 요인 등이 가능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업종 중에서는 철강과 화학 등과 같은 소재 업종 등이 가장 실적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예. 큽니다. 대신 최근에 반등했었던 소외 업종 중에서 산업재 섹터에 분류되어 있는 조선이라든지 기계, 건설 업종 등의 경우는 사실 내년 상반기에도 실적의 변화가 그렇게 빠르게 나타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경기 동행적인 성격 자체가 짙어졌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실적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해외 발주라든지 신조선 수주 등과 같은 특정 재료를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부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현상은 조금은 아쉽지만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은 그동안 비워놨었던 대형주들을 계속 채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의 쏠림 현상이 조금 더 과도하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그 후에나 개별주에 대한 어떤 선순환적인 가격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인 변수 다각도로 분석을 해보면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교보증권의 김영렬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